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16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훈이바다님이라고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게 꽃을 보니까 봄 기운이 정말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훈이바다님께서 또 다른 이 소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훈이 바다님이 네, 한 개인의 닉네임이 네, 아니고 그 부산에 있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모임 이름이 네, 훈이 네. 바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이 만드셨다는 이 굿즈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도 참 대단해서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 이제 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상징하는 스티커들을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이제 관련된 스티커들을 이거 이제 이렇게 떼서 어딘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고 이 스티커뿐만 아니라 이 또 배지 요걸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 배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배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동훈 대표 관련된 배지도 만드셨고 또 한 대표 이게 저 컵입니다. 이게 이제 한 대표 사진을 넣은 컵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한 대표가 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게 책이 아니고요. 뭐냐면 노트예요, 노트. 색깔 필요한 네. 노트를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대박은 이 수건입니다. 이 수건을 보시면 여기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이 수건도 이 소품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참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게 뭐 누가 만들라고 돈 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드셔서 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치라는 게 보면 그동안은 뭔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막 돈을 풀고 뭐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특징을 보면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면 아, 이런 그러니까요. 스티커 같은 거 보면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한 대표도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지지자분들이 만드신 그 뭐 저 이 스티커 비슷한 사진 네. 그거 공유를 했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정치라는 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그럼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예. 저거 정말 저 보면서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네.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산에 계시는 부산 훈이님들께서 이게 훈이바다라고 아마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으셔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단합니다. 이 노트, 뭐 수건, 컵, 뭐 그다음 배지, 뭐 스티커 어떻게 이거 다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팬 아트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음.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관련해서 그 K 조선을 네. 가지고 지금 그 팬들께서 만화 비슷하게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만드셨던데 그걸 공유를 했어요. 근데 네. 요새 지금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관련해서 나에게도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네. 그런 네. 풍자를 또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는 법인카드가 있다.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이런 그 어떤 네티즌들의 자발성, 팬덤의 자발성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정치를 상당히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겐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시죠? 저희에겐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추적 60분에서 공개했던 캡틴 아메리카 그때 이제 안병희 씨라고 그때 저희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CIA 비밀 요원이다, 블랙 요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카이 데일리 기자에게 가짜 뉴스를 제공을 해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죠. 근데 이걸 추정 60분에서 이 사람의 정체를 인터뷰를 통해서 다 밝혀내서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정 60분을 제작했던 김영헌 PD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아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한 계기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미군 군복 저기 보시면 왼쪽에 미군 군복 있죠. 저걸 입고 한남동에 왔다 갔다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때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저걸 보고 왜 미군이 저기 와 있지?라고 이제 하면서 접근했던 모양이에요.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미군 뭐냐? 그러니까 나 지금 미군이고 미군이다. 뭐 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실은 자기 CIA 이 블랙 요원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뭐 그 쓴 기자가 보니까 미국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뭐 거기에 있었던 기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혹해서 네. 이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한답니다. 막 사실관계와 이걸 막 섞어서 안병희 씨가 네, 잘하고 또 자기 유엔 신분증 네. CIA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거기에 깜빡 속아서 이제 기사를 제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PD 수첩 이 PD가 원래 1편은 이제 부정선거를 다룬 거였고 맞아요. 2편을 뭘로 다룰까 하다가 이제 주로 뭐 인터넷에 도는 이제 가짜 뉴스 이걸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때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봤대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KBS PD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스카이데일리도 속였는데 KBS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야기가 좀 석연찮아서 이 양반이 보여줬던 CIA 신분증 네. 하고 유엔 신분증을 네. 이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유엔 CIA 신분증은 어디도 확인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엔 신분증을 유엔 측에다 확인하니까 이런 거 없다라고 하고 딱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헐리우드 가면 네. 거기 이제 영화 촬영을 위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예. 딱 거기에서 표본으로 했던 그 신분증 그대로 있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확인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가짜인가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 5번을 만났대요. 딱 만나서 이제 물었대요. 당신 이거 가짜 아니냐 그랬더니 순순히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울증 환자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속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혀 의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결과고 저기 보이시는 거 저기 저 신분증 저게 미국 헐리우드에서 그 영화 촬영 위한 소품 만드는 회사에서 찍었던 바로 그런 거랍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인데 블랙 요원의 신분증을 만들어 주나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저 그냥 믿었던 사람들은 뭐냐, 그냥 부정선거에 푹 빠져갖고 뭔가 거기에 그럴듯한 뭐 근거 하나를 보태주는 거는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다 뭐 그 진실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참 저 보십시오. 저런 거 이렇게 뭐 아주 IC 카드까지 딱 넣어서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분의 언행을 보면은 저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네. 사실 KBS PD가 뭐 잘 분별해냈듯이 사실 우리 언론이 정상적인 게이트키핑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은 전 당연히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애초부터 그런 거를 뭐 적극적으로 걸러낼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그런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이제 동시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이렇게 공론장에서 정확하게 검증해 보면은 진위가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다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데 이거를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그 매체에 대해서 광고 많이 내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1월에 5대 은행장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시중 은행장들 만난 자리에서 특정 금융지주 회사에 두고 너네 그 스카이데일리에 광고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데일리 그 지면 일면 우상단에 있는 조그마한 박스가 100kg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가 마치 탄압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심성이 없이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뭐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말하기를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네. 공공연하게 말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도 제어를 못할 텐데 참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또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수익을 올렸던 신인균 TV 또 뭐 성창경 TV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없죠. 네? 그냥 도대체 아니 이게 정말 그 혹세무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진짜 이 뉴스를 보도할 때 일말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그걸 또 사람들은 열광해서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성창경 씨도 뭐 말이 자기 뭐 KBS 기자 오래 했다. 예. 그다음에 뭐 신인균 씨도 자기가 뭐 예, 그 국방 뭐 이쪽에 아주 전문가라고 전문가다. 아닙니까? 그럼 다 뭐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국방 전문가면 최소한 이 무슨 CIA 무슨 요원이나 뭐 이런 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KBS 기자 출신이라면 진짜 이거 뭐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런 뉴스에 정말 속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언론사 같은 경우는요 기자들이 한 300명 정도가 매일같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사로운 건 하나도 여러분에게 가짜 뉴스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현장 기자, 그다음에 안에 있는 데스크, 그다음에 부장, 국장, 부국장, 뭐 그다음 팩트 체크 팀 많은 이런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디어는 그 보지 마. 그 유튜브에 잘 정리돼 있어 그냥. 그런 거 뭐하러 봐. 참 이거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세상에 이렇게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팩트 체크하고 하는 거 그거 아예 믿지 마 그냥. 그 유튜브 잘 정리해서 그거 봐. 이게 이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던 네. 장면들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조중동이라도 정말 열심히 보시고 네. 거기 사설과 칼럼에서 지적하는 바만 많이 수용하시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전언된 바에 의하면은 뭐 조중동 왜 보냐 유튜브에 다 답이 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쉽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네.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레거시 미디어는 어쨌든 과거 조선시대로 치면 사관,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사심 없이 오피니언 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들을 그런 것들이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많이 좀 경청하고 속독하면서 논의해가는 그리고 국정에 반영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뭐 몇 달 돼 가는데 지금까지 벌써 날아간 이 시총 규모만 7,300조라고 그럽니다. 7,300조가 미국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7,300조가 우리나라 몇 년을 먹고 사는 돈이죠? 10년치 예산이에요. 네. 그게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대요. 몇 달 사이에. 이걸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도 팍스뉴스밖에 상대를 안 해요. 유튜브하고 상대밖에 안 하는데 물론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이트는 있겠지만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어떤 식이든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또 참모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게 어릴 때 균형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매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아니 세상에 군대를 갖다가 이 선관위에 보내고 그런다는 게 저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올바르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스스로가 뭐 대통령도 저런 상황인데 요즘은 참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 유튜브 같은 것들 그렇지만 그래도 진실을 향한 어떤 노력 이런 게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두 부류의 기독교계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있고요. 소년보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계가 아무래도 장외 집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기독교계 주류 쪽에서는 꽤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와 가까이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얼마 전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여기가 아마 신도가 50만 명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영훈 목사가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깜짝 놀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좀 이따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헌재 결과 어떤 식이 나오든지 승복하겠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있는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와 함께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 홍준표 시장과 이 명태균 씨의 관계 점점 이게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옆에 나가는 저희 나가는 자율구독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